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 데이원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제가 얼굴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뷰티 컴퍼니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AWS와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IT 영역에서 기술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 고객이신 아모레 퍼시픽이 약 2년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어떻게 20년간 운영하고 있던 IDC를 종료하고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순서는 제가 먼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AWS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이그레이션에 실제 참여를 하시고 2년간 같이 수행하셨던 아모레 퍼시픽의 정재열 부장님을 모시고 함께 마이그레이션 여정과 비밀 레시피, 레슨런, 그리고 결과와 계획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이제 성숙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시크릿 레시피에 대해서 저희 AWS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베드락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수백 또는 수천 대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답을 주고 있고요. 시크릿 레시피에 대해서는 전략, 프로세스, 방법론, 그리고 각종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은 이따가 정재열 부장님께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이 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비용의 절감부터 IDC를 운영하시다 보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그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하겠죠. 그때도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실 겁니다. 또는 글로벌 확장을 하시면서 국내에 있는 IT 자산을 해외로 쉽게 이전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실 거고요. 최근의 화두인 생성형 AI 서비스나 데이터, 그리고 IoT 같은 클라우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들을 좀 손쉽게 활용하고 싶어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처럼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운영 탄력성,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도입하고 싶어서 마이그레이션도 고려하실 텐데요. 수년 전부터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서 아모레 퍼시픽 역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들을 고려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따르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기존 운영되는 인프라 대비해서 20%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부서의 생산성이 29% 이상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들로 신규 개발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43% 이상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이그레이션, 특히 기업 규모의 이런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그 철저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AWS와 함께 어떻게 이런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대규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여정을 크게 3단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요. IT 자산의 평가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겠죠. 이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도출하고 각종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와 IT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사이클을 검증된 방법으로 완료를 하고요. 반복적인 과정으로 마지막 단계인 컷오버를 통해서 수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네, 그 평가와 진단의 시작은 사전 인터뷰 그리고 조직의 준비 상태 점검인데요.
주로 아마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리뷰를 통해서 시스템 간의 비즈니스 의존성이라든지 그런 제약사항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IT 자산의 인벤토리를 작성하게 되고요. TCO 산출을 통해서 전체 설계와 접근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동화된 디스커버리 도구는 AWS가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기존 환경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종속성이나 리소스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와 진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인프라 전환 준비를 하겠죠. AWS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시에 늘 고민인 보안, 거버넌스, 인프라 관리 체계를 컨트롤 타워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멀티 어카운트 체제를 고민하실 텐데요. AW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컨트롤 타워를 랜딩존을 도입하시게 되면 함께 조율을 통해서 기업 특성에 맞는 베이스라인 인프라 그리고 보안 정책, 각종 보안 정책과 규제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 어카운트 전략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거버넌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AWS 컨트롤 타워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어떤 전략으로 AWS로 IT 리소스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7R이라고 하는 전환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매핑하면서 복제 도구를 활용해서 기존 플랫폼 그대로 가져오는 리로케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호스트는 기존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인프라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리플랫폼 세 번째를 활용했는데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OS,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변경하면서 CI/CD의 재구축까지 하면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도 사스 형태로 모든 걸 재구매하는 리퍼체이시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까지 같이 하는 리팩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로 갈수록 난이도가 낮고요. 시간의 절감을 통한 비용 세이브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의존성을 파악해서 우리는 이전 전략을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석을 했고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는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을 주는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먼저 앞서 말씀드린 AWS 컨트롤 타워가 있고요. 고객의 IDC와 AWS 인프라 간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전용회선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안정적으로 AWS 클라우드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싱크, 그리고 동일 기종이나 이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D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IDC로부터 안정적으로 복제를 해올 수 있는 MGN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저희 AWS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지 제가 컨셉추얼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서 보안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IDC와 AWS 인프라 간의 전용 회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AWS로 구축된 전용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 싱크는 고객사의 스토리지를 안정적으로 AWS로 가져온 뒤에 AWS의 관리형 서비스인 스토리지 S3, EFS, 파일 서버 등으로 이관을 하게 되고요. DMS는 고객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역시 AWS로 이관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카운트별로 또는 PRD, 스테이징, 데브 환경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AW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금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보안 규정 준수까지 커버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키텍처를 통해서 IDC로부터 AWS로 자산을 가져왔고요. 이제 AWS 환경에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확인하게 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들의 PRD 컷오버까지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프로세스화하고 검증을 완료한 후에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애플리케이션이 완료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종료가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AWS 환경에서 각종 관리형 서비스들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또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IDC 시절 그 이상의 레벨로 보안과 거버넌스도 강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운영을 하면서 AWS 환경에서의 비용 최적화를 해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기간에 아마 투트랙으로 운영하시던 운영 체계도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IT와 비즈니스 연계하는 우리의 새로운 미션이 생겼는데요. 그 미션을 AWS는 아마존의 혁신 기조인 조직, 메커니즘, 문화, 아키텍처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지수 법칙입니다. 4가지의 기조를 대입해서 보면 저는 조직과 아키텍처는 혁신에 크게 영향을 주고 문화와 메커니즘은 혁신의 지속성에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AWS 그리고 아마존이 생각하는 4가지 관점의 혁신 공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AWS의 주된 비즈니스 영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있지만 AWS는 기업의 조직이나 아키텍처, 메커니즘 그리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혁신을 위한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했던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에서 AWS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WS는 초기에 함께 조직 문화의 변화를 추진했고요. 전체 인프라 아키텍처 그리고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교육과 각종 워크숍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뒤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함께 했고요. 부스트 프로그램이나 각종 빌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또 다른 혁신을 위해서 AI나 비용 최적화 역시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이 AWS와 함께 했던 이 여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저희는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약 2년 만에 올 클라우드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연간 50회 이상의 프로모션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하거나 그 외에도 굉장히 나열하기 힘든 많은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AWS와 아모레 퍼시픽은 수많은 경험을 함께 했고요. 차세대 비즈니스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AWS는 이렇게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모레 퍼시픽의 마이그레이션은 핵심적인 마일스톤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클리어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리딩하면서 2년간 성공으로 이끄신 디지털 운영기획팀의 정재열 부장님을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정재열 부장님은 과거 IT 회사에서 데브섹옵스 그리고 TA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게임 운영과 멤버십 플랫폼을 구축하셨고요. 현재는 아모레 퍼시픽의 인프라, 클라우드 관련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인프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열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저희가 AWS 환경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이 향후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K-뷰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글로벌 뷰티 기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뷰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상징할 때 많이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과거 아마 ABC 포마드로 시작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가 아모레 뷰티 크리에이터로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이 단어로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디지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희의 회사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로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리브랜딩을 통해서 30여 개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브랜딩을 통해 더욱 젊어진 설화수를 비롯하여 인스프리, 라네즈, 마몽드 같은 화장품 브랜드와 티컬처를 이끌고 있는 오설록이 있고요. 그 외에 향수, 헤어, 바디, 덴탈 같은 다양한 브랜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AWS와 함께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의 변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세일즈 레거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8개의 공통 플랫폼을 AWS 환경으로 구축한 한 성과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R 머신러닝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과 혁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과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3년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AWS 서밋을 통해서 3년마다 고객에게 발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2024년 현재 저희는 올 클라우드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AWS 중심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중인 현재 아키텍처인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한 AWS 환경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환경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AWS에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 컨트롤 타워에는 신규 서비스는 이 컨트롤 타워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2021년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고객들에게 약속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고자 저희는 일단 고객 접점의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했으며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수요 예측을 통한 생산 공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비즈니스를 필요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변화한 속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애질리티 확보가 중요했고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조직, 운영 프로세스 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아마 다른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5가지 정도 필요 조건을 뽑아왔는데요. 저희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영진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디지털 전략을 준비하는 디지털 전략 유닛을 신설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방식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며, 숙련된 경험을 가진 파트너를 선정하였고, AWS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약속드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했기에 이런 고민들을 뒤로하고 일단 도전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슈퍼노바라는 초신성입니다. 별이 폭발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모습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저희 회사 회장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요. 그만큼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사에서 관심이 많은 건지를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4개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팀으로 148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15개월 동안 100% 이전 완료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이라는 숫자는 다른 의미로서 제조업에서는 아마 최초의 올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슈퍼노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겪었던 이슈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해서 이 4가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먼저 프리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경험하라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상 범위와 그리고 공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또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마이그레이션 전에 반드시 프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방법론은 AWS에 제한한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멤버는 AWS의 프로서버 팀과 함께 했고 클라우드 경험이 많은 파트너사와 함께 파트너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프로젝트 지연이 없도록 전문가 의견으로 원타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업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리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했었는데요. 프리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표준 아키텍처를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데이터 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미리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한 방법론은 본 프로젝트를 진행 시에 많은 고민거리를 줄이고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은 사람이 하죠. 프리 마이그레이션 통해서 현업과 운영 담당자, 협력사 등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이 어렵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실제적 효과를 작게나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사업 전략을 준비하거나 향후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아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어 시스템을 먼저 옮겨라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기존의 AWS에서 가이드하는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쉬운 것부터 연관이 없는 서비스부터 옮기라고 하지만 저희는 반대 전략을 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완료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업무일수록 이슈가 늦게 발생한다면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부족해지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관도가 높은 서비스를 나중에 옮기게 된다면 먼저 옮겨간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공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가 늘어나고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발생 확률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코어 시스템을 먼저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코어 시스템에 대표하는 게 아마 ERP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이 올 클라우드 전략을 간다면 ERP 시스템을 먼저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ERP 시스템의 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시고 프로젝트 초반에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관한 ERP 시스템 이관 사례인데요. 이관은 저희가 주말간 작업을 완료해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이 아키텍처 또한 앞에서 기존에 말씀드린 아키텍처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성능 이슈로 ERP 같은 경우에는 한쪽 가용종에만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저희는 일반 아키텍처와 다르게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리고 가용성을 위해서 2개의 가용종으로 AP 영역을 나눠서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멀티 가용존의 성능 저하 이슈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ERP 모듈을 AP 단위로 분리하였고, 장애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페일오버 될 수 있게 AP 역할을 전환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R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관하는데 시간이 아마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CDC를 사용해서 데이터 복제를 미리 하고, 이 데이터 복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DX 라인은 텐지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약 24시간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데이터 복제를 작업 완료하고 주말간 작업을 완료해서 ERP 복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ERP와 연계된 또 다른 시스템인 EAI인데요. E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는 중복 작업을 하지 않고 향후 인터페이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EAI를 유지한 채 신규 EAI를 먼저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EAI 인터페이스를 먼저 구축하고, EAI 인터페이스가 소스가 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이관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도 같이 이관하게 되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IDC에 있는 서비스는 IDC에 있는 EAI를 바라보고, 클라우드에 올라간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올라간 EAI 서비스를 바라보게 구축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중간에 살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아마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저희가 임시로 연결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인터페이스와 왼쪽에 있는 IDC 환경은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저희가 전략을 짰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리플랫폼 통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것 또한 기존의 AWS 가이드한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관 전략은 이관 난이도와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운영 비용에 고려해서 세 분할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 개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메인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유를 적어 놓았지만, 세 가지 이유를 적었지만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운영해라입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고, 앞서 나온 궁금증인 클라우드로 가면 과연 비용이 싸질까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운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리플랫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리플랫폼처럼 가깝게 가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먼저 OS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OS를 선택할 때는 고려될 사항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들의 미들웨어가 해당 OS에서 잘 구동이 되는지, 향후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활용해도 좋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작업 공수와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EOL이 되지 않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버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관을 어떻게 할지인데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초 IDC 구축 이후에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AWS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업데이트 비용이 싼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만일 업데이트가 어렵다고 하시면 AWS에 있는 AMGN 서비스를 통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이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DB 전환은 운영 지속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서 RDS로 하되, 모든 서비스의 DB는 향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작은 서비스는 통합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한 분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볼륨은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S3로 표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개발 공수가 많이 들고 또 이 또한 프로젝트 기간이 공수가 많이 든다고 하면 AWS에 제공하는 EFS나 FXS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데이터 사이즈와 이관 속도 그리고 저장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오래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관하신 것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작업의 공수가 많이 들고 프로젝트 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다 옮긴 다음에 이 뒤에 정리할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이드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에 미리 수립하시고 담당자에게 미리 가이드를 주셔야 하지만 향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이후에 담당자나 또는 운영자들과 소통이 용이해지고 좀 더 편한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건 조직 문화를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계약 관계의 갑을 관계가 아닌 한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낯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겸손, 성실, 친절이라는 가치관을 강조했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보고 때는 이 프로젝트 참여한 멤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가치관에 해당하는 구성을 뽑아서 시상식도 가지면서 더욱 뜻깊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슈가 발생되면 이슈 서로 탓하는 게 아니라 해결에 집중을 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잡한 보고나 절차보다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묻고 친절하게 답해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슈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경험으로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준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원팀으로 움직인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조한 가치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드린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비용 절감에 대한 질문이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기존 대비 약 48%의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진행했다면 아마 얻지 못할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프리 마이그레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이관 경험을 토대로 리플랫폼을 전략을 통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비용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최적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RIS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0%대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가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약 90%의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나 스테이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업무 시간에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도록 배치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B2C나 B2E 같은 경우에는 저스펙이나 저스펙 같은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걸 검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CFM이나 CSM 같은 파트너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용 분석을 통해서 매월 비용 분석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나온 한 뒤에 저희의 모습을 나열한 건데요.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시화나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서비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감소하였고 서비스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보안 또한 기존의 IDC 환경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고요. 이벤트 및 긴급 상황 시에 대응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도 좀 더욱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의 시작으로 2019년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선언하였고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CDP, AI 추천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올 클라우드 전략을 선언하였으며 2023년 10월에는
전사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저희의 비전인 Live Your UBT를 완성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경험 강화와 비즈니스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모더라이제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인프라 자체 고도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또다시 변화된 저희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3년 뒤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는 이제 운영 환경의 변화가 아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잡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DT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클라우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일 듯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 발표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